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입니다. 법경제학을 본래 전공을 했고 법경제학 강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이런 영역 관련된 법제도 연구를 하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경제학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뭐 약간 의아한 또는 생경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보 또는 데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를 하는 대학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어떤 핵심적인 연구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학 영역에는 정보경제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경제학에 있어서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거래를 한다, 계약을 한다, 또는 법원에서 소송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송 제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도록 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는 추출을 하고 믿을 수 없는 정보는 또 걸러내고 이런 거를 절차를 만들어낸 게 이제 소송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측면에서 법제도를 보는 이제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현대에 와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개인정보,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 중에 또 빅데이터의 측면이 더욱 강조가 되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연장에서 또 인공지능,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근래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회에 도입이 될 건데, 사회에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사회적인 관점 또 규범적인 관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지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맥락의 이제 질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컨대 우리 법을 공부를 하니까 사법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법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어떤 관점과 원칙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고 도입할 것인지, 이런 연구를 근래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개별 산업 영역, 특히 이제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 금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개별 영역에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할 것인지, 그런 맥락의 연구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주제 논의들이 대부분 규제냐 아니면 그 산업을 촉진할 것이냐 단편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단편적인 구도를 넘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회에서 잘 활용되도록 하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흔히들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랄까요? 그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이 인공지능 영역에도 굉장히 흔히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영역은 더 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일단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고, 그래서 사회에 도입되면서 어떤 식의 이슈가 생길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초기 단계이고 제한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더 큰 측면은 지금의 인공지능은 결국은 다 데이터와 관련이 된 데이터 기반의 기술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 영역은 기존의 산업 프레임하고 다른 점이 뭐랄까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허용이 된다 아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아니다, 규범적으로 이게 괜찮다 아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도, yes or no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는 보는 관점이나 원칙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답이 애매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답이 일종의 조건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화를 할 것인가,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몇 명이 모여서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제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거는 잠깐 고민하고 빨리 하나의 정답을 기대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제 그 차근차근 고민을 해가면서 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스쿨생 중에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인공지능 관련 법제를 연구하려면 코딩이나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 역량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뭐 그 점에서는 코딩을 할 수 있으면 유용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태도, 마인셋,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 있는 거고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거고, 특히나 인공지능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영역은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지? 그리고 이 기술 배경이 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독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럴 때 기술 배경이 있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태도. 그러니까 보통 많은 학문 영역이 그런데 법학의 경우에도 이런 그 경계선이 딱 있고 그 경계 안에서 나는 법 안에서만 뭔가 활동을 하겠다. 법 안에서도 내 전공 영역을 넘어서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주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일상적인데 그 태도를 깨트리고 이 영역은 정말로 내가 그 다른 분야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이제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한국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제일 일반적인 애로사항은 다른 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 우리나라가 약간 더 그런 것 같은 것이 학문 영역 사이의 경계. 요거는 법학자가 하는 영역, 요거는 엔지니어들이 하는 영역, 이런 식으로 경계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또렷한 것 같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역은 어느 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술 개발 자체는 공학 배경으로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루다 얘기를 한 것 같이 그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고 상용화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술 개발은 엔지니어가 하고 규범적인 고민은 법학자가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이제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지 이런 거는 그 공대 교수님들 또는 대학원생들이 협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가 사실 굉장히 많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궁금증이 생기실 때 그런 분야의 전문가분들 중에 좀 지인이고 이런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지식을 얻는 편이신가요?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가진 제일 큰 연구자로서의 장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공대 교수님들한테 가서 그냥 질문하는 거를 별로 주저하지 않고, 사실은 나는 이 영역은 적어도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까 질문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더 앞으로 연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데이터에 기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해가고 있고 그로부터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기술들이 사회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회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이냐 또 통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의 통제를 할 것이냐 이게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로 앞으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범적인 통제라고 하는 거는 대원칙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흔히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를 하듯이 개별 상품, 개별 서비스 또는 개별 시장별로 약간씩 이제 다른 형태로 차별화된 이제 도입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디테일을 어떻게 파악하고 디테일 중에 의미 있는 디테일과 아닌 디테일, 중요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나눠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분석 작업, 규범의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은 인공지능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동안 그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강론적인 분석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인공지능 분야 외에 앞으로 더 연구하고 싶은 다른 주제는 있으실까요?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만 해도 너무너무 많은 개별 연구 주제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개인적으로 차이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는 내가 이 연구 주제가 흥미롭다라고 여기면 뭐 혼자 또는 근래에는 점점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서 관리자 같은 역할이 조금 늘어나고 예를 들면 의료라고 해도 그 안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연구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의료 영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제 주제 영역이 정밀 의료라고 하는 것이고 정밀 의료 중에 핵심적인 거는 DNA 데이터에 관한 거예요. 그럼 DNA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할 거냐 그리고 DNA 데이터에 관한 그 시퀀싱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른 한편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 통해서 이제 그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해내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정도의 세분화된 주제로 넘어가면 뭐 무궁무진한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된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해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그 이슈들이 뭐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는 줄 서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질문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혹은 연구할 계획이 있는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영역은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 흥미를 느끼면서 또 약간 답답할 수도 있는 것은 요거 읽으면 내가 대충 가늠을 할 수 있어 이런 역할을 하는 책 한두 권 이렇게 제시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 개의 이제 단편적인 소스로부터 이제 정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분야의 속성일 수도 있고요. 이제 최근의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 한두 권 찾아서 나름의 프레임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영역은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여러 소스로부터 단편적인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그로부터 나름의 어떤 관점 또 나름의 구체적인 관심 영역을 만들어가는 결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인 호기심도 필요하고 동시에 아까 한두 번 얘기한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법 이외의 오히려 뭐 공학 안에서도 개별 영역 또는 뭐 의료 영역 뭐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이렇게 문의도 해보고 이제 그런 의미의 관심과 열린 태도 이런 것들이 법학 안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질문은 이렇게 다 드렸어요.